네,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성 마이미 티치미 비상에도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대성 티치미 입시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찬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 반 정도 지나가는데요. 국영수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잘 공부하셨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입시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부터 정부가 2015학년도 입시안의 변경에 대해서 수많은 발표를 쭉 내놨죠. 대학도 사실 작년 11월 15일 날 대학 입시 요강이 사실 나와야 되는데 계속 약속을 어기면서 한 1월쯤이 돼서 입시 요강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좀 더 세부 사항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얼개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발표해 있는 각 대학 요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아까 국영수 열심히 공부하고 탐구 열심히 공부하고 제2외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공부한 결과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좋은 전략을 잡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먼저 말이죠. 맨 앞에 올해 2015학년도 입시의 특징을 6가지로 먼저 핵심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용은 정시입니다. 정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미 아시겠지만 수능 100%의 시대가 드디어 됐네요. 여기 학교에서 쭉 보면 아시겠지만 서울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쭉 대부분의 대학이 정시를 수능 100%로 뽑으면 됩니다. 내신이 좀 나쁜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얘기라고 볼 수 있죠. 연대, 고대는 수능 90%로 본답니다. 그러면 내신이 몇 프로? 10%겠죠. 연세대의 경우에 보면 말이죠. 수능이 90%인데 내신이 10%고요. 그 10% 중에서 5%가 교과고 5%가 비교과예요. 따라서 교과 내신은 사실 100% 중에서 5% 반영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5%가 뭡니까? 형식 반영 비율이죠. 형식적 반영 비율이죠. 그 5%가 실제로 얼마나 반영되는가 하는 것이 실질 반영 비율이죠. 네. 책에 제가 실어놨는데 집에 가서 한번 잘 보세요. 그럼 말씀을 드리면 연세대 경우에는 작년 내신 50% 반영할 때하고 올해 5% 반영할 때 내신 실질 반영률이 똑같아요. 정말 황당하죠. 50이 5가 됐는데 실질 반영률이 똑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부 1등급인 애가 사실 12과목인데 잘 본 12과목 1등급인 애가 예를 들면 50점을 준다 그러면 1등급과 2등급의 점수차가 0.25점이에요. 만약에 3년 동안 내가 제일 잘 본 과목 12과목이 전부 5등급이다. 3년 동안 내가 제일 잘 본 과목 12과목이 5등급이라가 누가 연세대를 치겠습니까? 많은. 그런 애가 친다고 볼 때 12과목 제일 잘한 게 5등급인 애하고 12과목 다 잘한 게 1등급인 애의 점수차가 1점이에요. 그러니까 정시의 실질 반영 비율은 그냥 코웃음 치고 넘어가면 되겠다. 물론 의대라든가 경영대처럼 정말 인기학과의 경우에 나중에 0점 몇 점도 피말리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수능 한 문제 가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수능으로 정시는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작년 교육부가 발표할 때 정시는 뭘 없애겠다 그랬죠? 관심이 없으셨나 봐. 우선 선발을 없애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정시 우선 선발이 뭐예요? 작년까지 수능 100% 선발이었죠. 교육부가 정시 우선 선발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수능 100%로 바뀌었어. 이상하죠? 대학이 교육부 말을 안 따르네? 설마 대학이 어떻게 교육부 말을 안 따라요? 큰일 나지. 돈 안 줘요. 재정 지원과 연계하겠다는 말을 작년 발표할 때 6번이나 했습니다. 교육부가. 왜 이렇게 됐냐면 교육부가 바보라서 그래요. 정시 우선 선발을 왜 폐지하라고 했나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문헌에 이렇게 써 있어요. 교육부 발표문에. 같은 정시 학생을 뽑는데 우선 선발, 일반 선발로 나눠서 뽑으니 혼동이 된다. 혼동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로 합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취지가. 그래서 대학이 이렇게 하는 거죠. 혼동돼. 하나로 합칠게. 수능 100%로.
문구 자체가 모호하고 정책 자체가 모호하니까 대학에 빠져나가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서울대의 수건사업, 서울대 역사상 최초로 내신을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덩달아서 다른 학교가 쫙 폐지한 거죠. 이해가시죠? 수시 넘어갑니다. 수시의 첫 번째 특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 또는 폐지됐다는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대학별로 본다면 한양대가 모든 수시, 논술이건 학생부건 실기건 모든 수시의 최저가 폐지됐습니다. 한양대 아주 화끈하죠? 네. 네, 한양대가 이거 많이 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화끈하게 최저를 다 폐지했습니다. 두 번째, 고려대 등 대부분의 대학 한 90% 정도에 해당합니다. 작년에 우선 선발 최저 기준과 일반 선발 최저 기준의 한 중간 정도 혹은 일반 선발 기준 정도로 완화됐습니다. 한번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책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 한번 봅시다. 고려대 한번 볼게요. 고려대하고 다른 학교도 비슷한데요. 다른 학교들은 또 관심 있는 학교는 집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고려대 한번 보니까 그 표에서 왼쪽이 2014학년도 작년이고요. 오른쪽이 올해입니다.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실 수 있죠? 인문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인문계 우선 선발이 국수형 등급을 더해서 4였습니다. 올해는요, 고대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경영대, 정경대, 자전, 자유전공학부만 등급합 5, 작년 우선 선발보다 약간 내려갔죠? 작년에 일반 선발은 2개 영역 2등급이었는데요. 올해 보세요. 경영대, 정경대, 자전을 제외한 그 외 인문계는 3개 영역 2등급이라고 돼 있어요. 보이시죠? 따라서 인문계 경우 우선과 일반 중간 정도에서 올해 최저 기준이 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되죠? 자연계 한번 봅시다. 자연계 학생들이 더 많이 앉아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자연계 한번 볼게요. 작년에 우선은 보지 말고 일반만 봅시다. 작년에 일반이 2개 영역 2등급이었어요. 올해는요, 2개 영역 2등급, 작년 일반과 같죠? 이 고대의 패턴이 전국대학 90%의 패턴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은 논술형 수시 최저를 받습니다. 우선 일반 중간이거나 일반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능 최저 기준이 수시에서 완화된 학교가 매우 많다. 정부에서 최저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라고 했는데 개기면서 안 따른 학교가 딱 2개가 있어. 공교롭게도 제일 좋은 대학 2개입니다. 연세대하고 서울대. 연세대는 제가 거기 써놨죠. 보이십니까? 사실 연세대는 일반이 폐지되고 우선이 남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체크 한번 볼게요. 5페이지 2013과 2015 사이를 인문계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문계 일반 작년 거를 한번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인문계 일반 작년 거를 봤더니 3개 영역 등급합 6이죠. 6에 한번 동그라쳤어요. 6. 등급합 6이네. 올해 거 한번 보세요. 올해 거도 등급합이 뭡니까? 6이죠. 숫자가 같다 보니까 작년 일반과 비슷하군.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잘 보세요. 과목이 몇 개가 됐죠? 작년에는 3개 영역 등급합 6이잖아요. 올해는요, 국수영 탐구 합쳐서 4과목 등급합 6이죠. 황당하죠? 작년엔 3개 합 6등급인데 올해는 4개 합 6등급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우선 선발 어떻게 있어요? 작년 우선 선발? 국수형 등급합 4죠. 그럼 작년에 우선 선발은 국수형 등급합 4면 통과가 됐어. 사탐, 과탐이 3등급이라도 상관없었죠. 근데 올해는요, 국수형이 4라고 볼 때 탐구가 2보다 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작년 우선 선발보다 더 세요. 작년에는 1, 1, 2, 3 상관없었어. 올해는 1, 1, 2, 3 안 돼. 1, 1, 1, 2야 돼. 오히려 우선 선발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고3한테는. 고3이 N수생에 비해서 제일 못하는 과목이 뭐예요? 탐구입니다. 왜 그렇죠? 국영수 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요. 왜? 국영수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래서 진짜 이 연세대
논술형 수시 최저 기준은 연세대 논술을 치고 싶어하는 학생한테 아주 지옥 같은 최저 기준이 나왔어요. 잘해야 됩니다. 서울대 봅시다. 서울대는 관심 없으신 분들이 좀 많겠지만 예의상 해줘야 됩니다. 예. 거기 맨 밑에 보시면 지균. 지균은 정말 해당자 별로 없죠. 지균이 작년에 2개 영역 2등급이었는데 올해 3개 영역 2등급이니까 상향된 거 보이시죠? 수시 일반은 어차피 최저가 없었으니까 여전히 최저가 없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 11월 14일 날 언론 보도에 서울대 최저 기준 폐지 이렇게 헤드라인이 나오더라. 내가 포복 절도하는 줄 알았어. 뭐가 폐지됐습니까? 한번 잘 보세요. 표 보세요. 뭐가 폐지됐어요? 폐지된 게 뭐야? 기회균형. 탈북자들 폐지됐네. 우리하고 뭔 상관해, 우리하고. 야, 언플도 이런 언플이 가능해? 야, 정말 좀 심하죠? 김동호 선생님이나 저나 뭐다 모교긴 하지만 좀 그래. 어쨌든 서울대 상향됐습니다. 근데 기자들은 어떻게 기회균형 폐지 이렇게 썼습니다. 어쨌건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 또는 폐지됐다. 이게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수시의 두 번째 특징. 수시 인원이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서는 학생부 전형으로 수시를 갈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전히 상위권 대학의 수시 대세는 여전히 논술형이고요. 논술형 수시의 전체 인원은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작년에 교육부가 발표할 때는 논술형 수시가 마치 폐지될 것처럼 해갖고 논술학원 원장들이 다 울었죠. 근데 어떻게 폐지는커녕 한 마이너스 5% 정도 감소한 상태로 최대 수시를 보는 거로 남아있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역시 교육부 잘못인데요. 교육부가 논술형 수시를 폐지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논술형 수시를 가급적 폐지하라. 그럼 대학은 어떻게 합니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하면 그만이죠. 그래서 논술형 수시가 그대로 이렇게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시의 특징이고요. 자, 네 번째 특징. 자연계 학생들이 좋아할 내용이네요. 자연계 상위권에 봄이 왔다. 올해 의대 치대가 늘어나는 건 다 알고 계실 건데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 의대가 1000명 늘어난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보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집에 가서 어디 가서 보시나 하면 말이죠. 페이지 69페이지에 가보시면 의치대 증원에 대한 얘기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늘어나고 어디가 줄어드는 건지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면 말이죠. 69페이지 혹시 펼친 사람 있으면 말이죠. 거기 맨 밑에 69페이지 한번 보시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거기 학사 편입 278명인데요. 이 학사 편입 278명은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가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 278명은 올해 대입 인원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717명에 해당하는 부산대부터 가천대까지가 올해 의대에 일어나는 이런 전부예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학사 편입은 올해 대입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인원은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프로젝터로 보시면 의예과가 총 717명 늘어나고요. 의학 학석사 과정이 9명 늘어납니다. 의대 가실 학생들은 의학 학석사 과정 다 아시죠? 두 군데 있죠? 제주대하고 동국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가끔 모르시는 분들인데요. 동국대는 군외예요. 군외. 정시는 군이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죠. 가군, 나군, 다군 3개가 있죠. 동국대 학석사 과정은 군외라서 가군, 나군, 다군 3개 써놓고 동국대는 쏟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동국대 학석사 과정 의예과가 50몇 대 1이었어요. 그리고 돼도 당연히 안 가도 되는 거겠죠. 군외니까. 그래서 동국대는 그렇게 돼 있다. 학석사 과정이라는 건 어렵지 않고요. 의전 아시죠? 의전? 의전을 운영하는 대학이 고3 학생과 재수생을 대입 과정으로 또 뽑을 수 있도록 편법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의전을 운영하는 학교 중에서 2개 학교인 동국대, 제주대가 의전으로서 대학생도 뽑지만 학석사 과정으로 고3 학생도 뽑게 돼 있는 그런 식으로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대가 총 726명 늘어납니다. 기분 좋죠?
별로 기분 안 좋아하시네? 아, 의대 안 갈 거니까? 아니죠. 의대가 늘어나면 다 밑에 애들이 덕을 보죠. 서울대 갈 사람들이 의대 가면 연대 갈 사람이 의대 가고, 서울대 가고, 고대 갈 사람은 연대 가고, 이게 다 에스컬레이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자연계의 봄이 지금으로부터 6년간 계속 봄입니다. 계속 의치가 늘어나죠. 치대가 정말 많이 늘어납니다. 치대가 얼마나 늘어나냐? 총 222명이나 늘어납니다. 거의 70% 늘어나요. 치예가 182명 늘어나고요. 치의학 학석사 과정이 40명 늘어납니다. 그래서 치의학 학석사 과정은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가 다 개설되게 돼서 총 222명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 한의대의 경우에는 원래 700명 뽑았는데 올해 부산대 한의학 학석사 과정이 25명 생겨요. 부산대는 한의학 전문대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한의학 학석사 과정이 생겨서 25명 늘어나고요. 총 725명이 됩니다. 이 세 개를 합치면 거의 1000명 정도가 돼요. 그럼 1000명이 상위권에 새로 생기니까 자연계 대학이 하나 늘어나는 거죠. 자연계 학생들은 기분이 참 좋으시겠습니다. 참고로 인문계는 정원 늘어나는 거 없습니다. 인문계 서울대 간 학생들은 정말 대단한 학생들이죠. 예. 보통 학교들이 서울대 몇 명 합격했다고 막 발표하잖아요. 대부분이 자연계입니다. 자연계 서울대는 그만큼 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이 있죠.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가 4가지의 핵심 정리인데 이 4가지가 한데 모여서 그럼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별로 충격 안 받으시네. 제가 어저께 상상고 입시 설명회 갔었는데 상상고 아시죠? 여기서 제가 탁 열었더니 다 웃던데 애들이. 왜? 기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좀 전까지. 우와, 이렇게 돼갖고 다 웃던데 여러분들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이 재수생 폭발이라는 게 절대 인원이 늘어났다는 건 아니에요. 재수생이 어떻게 보면 절대 인원이 약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위권 학생들, 특히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의 올해 재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이군요. 지난주 월요일이네요. 강남대성학원에 개원해갖고 수업하러 갔습니다. 작년에 봤던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서울대 간 애들이, 재수한 애들이, 삼수한 애들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약 한 대 딱 때리면서 야, 이 새끼야 너무 또 왔어. 그러니까 선생님 서울대 갔는데요. 서울대 갔는데요. 의대가 717명 늘어난대요는 안 해도 알아먹는 거니까 서울대 갔는데요 하고 끝나더라고. 그래서 역대 이래로 자연계 최상위권의 재도전율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안심하지 마시고 각오를 좀 더 새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핵심 정리 6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복병입니다. 복병. 소치, 브라질, 인천은 또 뭐야? 브라질 월드컵 있죠? 인천에 아시안 게임이 있습니다. 제가 선생을 한 20년 가까이 한 것 같은데요. 항상 짝수해 남학생들의 성적이 나쁩니다. 물론 뭐 최상위권은 상관없어요.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신경 쓰이거든요. 소치는 끝났어요. 근데 브라질은 말이죠. 언제 있나면 6월 모평 직후에 있어요. 한 달이나 해요. 한 달. 여학생들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8강에 들어라. 남자 경쟁자들 다 떨어진다. 진짜 우리 8강 들면 남학생들 성적 평균 15점씩 떨어질 거야 아마. 남학생들을 위해서 16강 정도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좀 관심 좀 끊게. 근데 남학생들은 우리가 16강이 되건 32강이 되건 관심 없이 계속 메시 그러면서 보는 애들이 있어요. 인천 아시안게임은 공교롭게도 9월 모평 직후에 있습니다. 에이, 시험도 못 봤는데 한번 보자 오늘. 뭐 이러다 보면 어느새 하루, 둘, 셋 가죠. 그래서 제가 행동 강령을 만들어 봤습니다. 1번, TV. 가정에서는 TV를 치워버린다. 집에서 TV를 못 치우는 이유에 대해서 저번에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집에서 TV를 못 치우는 이유는 부모들 때문입니다.
왕관의 식구들 봐야 되거든. 별그대 봐야 돼. 부모가 문제. 부모가 자신의 욕구를 확 끊어버리세요. 그러면서 자기 욕구도 못 끊으면서 애들 보고 욕구를 끊으래. 그럼 언어 도단이죠. Do as I say, not as I do. 이거는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두 번째, PC, 인터넷 서비스를 끊으세요. 요새는 스마트폰으로도 보죠. 스마트폰은 보관하세요. 학교에 왔는데 전날 스포츠 기록에 대해서 떠든 놈 있으면 한꺼번에 몰매를 때리세요. 알겠죠? 남학생들, 이건 남학생들 행동 강령이야. 왜 내 귀에 들리게 만들어! 그러면서 막 활발. 그래야지 우리가 내년에 또 이 자리에 안 옵니다. 핵심 정리 6개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시 수시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기 전에 수능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기본 상식 2개는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왜 이거를 정리하나 하면 매년 제가 정리해드려요. 제가 8년째 정리해드리는데 매년 잘못 알아. 재수하면서 알았다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꼭 정리하고 넘어가야겠어요. 첫 번째는 탐구 선택에 대한 얘기입니다. 탐구에 대해서는 책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는 학생도 있겠지만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매년 해줄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12페이지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교육과정평가원은 난이도 조정을 못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항상 난이도 조정에 실패합니다. 그러면 탐구 과목은 서탐이 10과목에 과탐이 8과목인데 출제하는 교수님도 다르고 참 난이도 조정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항상 표준 점수가 들쭉날쭉하죠. 어머님들이나 학생들 다 아시겠지만 시험이 어려우면 표준 점수가 올라가죠. 시험이 쉬우면 표준 점수가 떨어지게 돼 있죠. 다 아시죠? 얼마나 들쭉날쭉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12페이지 그 표를 보시면 사탐표 2개가 있죠. 위에 표가 2013, 밑에 표가 2012가 아니고 2014입니다. 밑에 과탐표 있죠. 과탐표 2개가 있는데 위에 게 2013, 밑에 게 2014예요 13, 14, 13, 14입니다. 아시겠죠? 네, 정확하게 확인되시죠? 13, 14인데 2014년 거, 즉 두 번째 있는 표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탐 한번 볼게요. 생활과 윤리가 67, 윤리와 사상 69, 한국사 64, 한국지리 69 쭉 보이십니까? 이게 뭔가 하면 다 맞은 애의 표준 점수입니다. 다 맞은 애의 표준 점수. 그러면 다 맞았는데 표준 점수가 다 다르죠? 그럼 뭘 선택한 애가 제일 유리해요? 어떤 과목을 선택한 사람이 제일 유리해요? 오늘이 유난히 답이 없어요. 답을 잘 안 해요. 어떤 과목을 선택한 사람이 제일 좋은 거야?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라고 틀리라고 제가 물어본 거죠? 사탐은 표준 점수로 반영하지 않죠. 국영수는 표준 점수로 반영하는데 사탐 같으면 표준 점수로 반영하지 않죠. 뭐로 반영하죠? 백분위로 반영하던가 백분위 변환 점수로 반영하죠.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그런 소리를 해. 뭐 지학이 표준 점수가 유리하다. 그럼 뭔 소리야? 표준 점수로 반영을 안 하는데 표준 점수가 유리하다는 게 뭔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 없는 얘기예요. 뭐다? 백분위가 유리해지면 그만인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백분위가 유리해집니까? 내가 잘하면 되지. 근데 이거 재미없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백분위가 높아지죠? 나보다 못하는 애가 많으면 백분위가 유리하죠. 나보다 못하는 애가 많으면 백분위가 이렇게 올라가고 나보다 잘하는 애가 6 있으면 백분위가 쭉 떨어지는 거죠. 물론 나는 어떤 과목을 봐도 전국 1등이야 그런 사람은 예외겠지만 일반적인 인간은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백분위가 유리하죠. 그럼 어떤 과목이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이 많으냐? 시험 치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그 중에서도 일진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시험 보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나보다 못하는 사람도 많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탐구의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수험생이 많은 과목인 게 일반적인 최초의 선택 기준입니다. 근데 내가 보통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갔더니
각 학생별로는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답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오늘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해보려고 해요. 일단 수험생이 많은 과목이 유리하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14페이지. 14페이지 보면 작년 수능에서 그 과목을 선택한 사람들의 숫자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탐은 누가 제일 많았는지 쭉 보이시죠? 즉 내가 특별히 동아시아사나 법과 정치에 나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그러면 그거 해도 돼.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특별한 재능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회문화, 생활유리, 한국지리, 윤리와 사상 중에서 2개 하면 되는 거죠. 왜? 개나 소나 다 보니까. 이해 가시죠? 그런데 한국사가 난 여전히 미스테리야. 한국사가 사람이 너무 많지 않아요? 42,000명이나 봤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돼. 서울대가 한국사 필수죠. 그럼 서울대 가려는 거나 서울대 갈 가능성이 있는 10,000명에서 15,000명은 다 한국사 하고 있겠죠. 서울대 정원이 1,500명이라고 1,500명만 한국사 하고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사실은 연고대, 한양대, 성대밖에 못 갈지라도 혹시 알아? 서울대 갈 수 있도록 점수가 올라갈지 모르니까 한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는 상위권 10,000명, 15,000명이 전부 한국사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나머지 25,000명은 누구냐고요? 아니 왜 밑밥을 깔아주고 있어요? 밑밥을. 완전 돌대가리죠? 서울대 가래들끼리랑 경쟁하려고 하고 빠져. 왜 밑밥 돼갖고 희생을 해줘? 내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요. 창원의 모 고등학교에 내가 입시 설명회를 갔어. 전교생이 한국사라고 있어.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교감선생님한테. 서울대 몇 명 갔습니까? 1명도 못 갔대요. 선생님, 그런 애들이 좀 깔아줘야 저도 좋죠. 에이, 그거 아니고 한국사 가래끼리를 경쟁해서 서울대에서 승부를 깨끗하게 봐. 치사하게 하지 말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울대 갈 걸도 아닌데 괜히 한국사하고 그러다가 100분이 더 나빠지고, 또 하나 문제는 뭔가 하면 한국사가 갖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많은 걸 선택하는 게 어떤 점에서 유리한 게 있나 하면 말이죠, 사람이 조금 적잖아요. 근데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험이 조금만 쉽게 나면 100분위가 빵꾸가 나죠. 100분위 빵꾸 한번 볼게요.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12페이지. 100분위 빵꾸. 사탐에서 100분위가 크게 빵꾸 난 과목이 보입니다. 뭐하고 뭐죠? 한국사하고 경제입니다. 한국사는 다 맞은 애의 100분위가 얼마예요? 96이에요. 경제 다 맞은 학생은 100분위 96입니다. 매년 말이도 난이도는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내년도 한국사 경제가 이렇게 쉬울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확률적 경향으로 분명히 말할 수 있어. 모든 과목의 난이도가 비슷하게 났다고 볼 때는 한국사와 경제가 빵꾸 날 가능성이 제일 많아. 왜? 상위권이 제일 많으니까. 조금만 쉽게 났다 그러면 만점자가 7, 8%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바로 빵꾸 납니다. 그럼 내가 한국사를 쳤어. 다 맞았어. 100분위 96이 나왔어. 서울대 치는 데는 문제 없죠. 왜? 서울대 오는 애들은 어차피 100분위 96 이상은 없어. 근데 내가 서울대가 안 됐네. 그래서 연대를 치네. 연대를 치려고 원서 쓰는 순간 속쓰리죠. 아예 서울대 포기하고 딴 거 공부하는 애는 100분위 99나 100으로 오는데 나는 100분위 96 이상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럼 100분위 3을 까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느낌 와요? 그러니까 나의 목표가 애초에 서울대가 아니죠. 그러면 한국사는 그냥 버리세요. 난 죽었다 깨라도 서울대가 안 돼. 한국사 버리세요. 나는 성대 가면 최고야. 버리세요. 서울대는 돼도 안 갈 거야. 그런 학생도 있어요. 이상한 놈인데. 그러면 역시 한국사를 버리세요. 자연계 한번 보세요. 12페이지 맨 밑에 빵꾸 난 과목이 뭡니까? 생물2죠. 생물2. 생명과학2. 작년에는 생명과학2가 제일 어려웠어요. 올해는 생명과학 1이 제일 쉬웠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생명과학2가 제일 쉬웠던 게 아니고요. 생명과학2가 작년보다 약간 쉬웠던 거예요.
생명과학 2는 조금만 쉬워도 빵꾸가 난다고. 왜 그런지 알죠? 자연과학생 최상위권은 전부 화원생투잖아. 생투가 무서운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좀 글을 써왔습니다. 어디 써왔냐면 14페이지에 써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부터 읽어볼게요. 2번 14페이지 2번 인문계 정시로 서울대 가는지 엄정하게 평가하라. 한국사 여부. 수시에서 학생부 중심 전형에 지원하자고 하는 고3 학생은 고3 1학기 내신에 포함된 과목을 선택해라. 그래야지 학생부 공부인 내신을 더 열심히 하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논술형 수시만 칠 학생들은 고3 1학기 때 학교에서 뭐 배우는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경제는 최상위권이 많이 하니까 특별한 자신이 있지 않으면 하지 마라. 자연계 봅시다. 자연계는 초상위권의 경우에는 뭘 판단해야 되냐? 내가 서울대가 될 때 갈까 말까 이거 판단해야 돼.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나는 의사 안 되면 서울대도 안 가요. 무조건 의사입니다. 그런데 왜 원투 하나? 원투라는 건 서울대 가야 될 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애들이 하는 거죠. 나 의치가 나의 목표인데 의치 안 되면 서울대 갈 거야. 이런 애들만 원투를 하는 거예요. 난 죽었다 의치야. 투하지 마세요. 원하세요. 보통 학생이 원이 2등급이죠. 투는 4, 5등급이에요. 거의 8, 90%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집단이 다르잖아요. 집단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과 최상위권이 뭐 한다고요? 화원생투. 그럼 굳이 화원을 잘하지도 않는데 내가 중위권 이과야. 꼭 화원해야 하나요? 생원 지원하면 안 돼요? 안 될 거 뭐 있어? very good이지. very good. 사탐 과탐 선택은 절대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걔네들을 도망다니는 거야. 걔네들이 하는 걸 안 하는 거. 알겠죠? 여기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나빠지는데요. 전부 최상위권만 앉아있나 봐. 왜냐면 내 밑밥을 깔아줄 투 애들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막 들리잖아. 아니에요? 아니면 원하세요. 또는 말이죠. 2번 보세요. 상위권 학생은 서울대 가는 건지 엄정한 평가고 서울대가 꼭 안 될 것 같으면 역시 원하세요. 3번 중위권 이하 학생은 역시 원하세요. 그냥 지원, 화원, 지원, 생원, 지원, 물원 마음에 드는 거로. 난 웬만하면 화원 피하겠어. 나 같으면. 내가 자연계 중상위권이라면. 어차피 논술형 수시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겠지만 집단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일 황당한 애가 물리투죠. 난 꼭 그런 애들 있어요. 전교 1등이라고 물리투 하는 애들. 물리투는 5,000명 봤어요. 5,000명. 그러면 4% 1등급을 해들리면 몇 등 해야 돼요? 전국 200등이야. 전국 200등. 전국 200등이 100분이 96인데요. 참고로 과학고 영재고 합쳐서 2,400명입니다. 걔네들은 물리투를 눈 감고 풀어요. 영재고 가는 애들 아시죠? 중3 때 과탐, 하이, 탑, 원투 다 끝난 애들이야. 걔 고등학교 때 뭐 했겠어? 일반 물리 한 애들이야. 대학교 물리. 그런 애들하고 싸워서 이긴다고?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투 과목 선택은 웬만하면 잘하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과고 영재고 피한다고 일반고 상위권이 전부 생투에 다 몰려있는 거죠. 두 번째 상식 중에서 꼭 하고 넘어가야 될 얘기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제2외국어. 제2외국어는 그냥 행동 능력이 썼으니까. 자, 문과 학생들 보세요. 문과는 뭐? 문과 한번 외쳐보세요. 문과는 모두 다 반드시 응시한다. 자, 여기서 응시할 거를 정하고 약속하세요. 자, 응시 약속. 약속. 다 응시하는 거야. 반드시 해야 돼. 안 하면 본 거야. 그 다음 이과 중에서 최상위권만 빼. 중상위권 이하는 또 다 응시해. 중위권 이하. 이과도 해야 돼? 하라고. 내가 하라면 하는 거야. 왜냐? 16페이지 보세요. 이과 중위권 이하는 다 해야 돼. 이과 상위권 최상위권 할 필요 없어. 네. 16페이지 보면 모든 문과가 사탐 과탐을 한 과목으로 대체해 준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보입니까? 그러니까 문과는 사과탐 대신 제외국어 한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제2외국어를 무조건 해야 돼요. 모든 문과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가보세요. 17페이지 서울대 건국대 보이시죠? 17페이지 서울대 건국대는 사탐 과탐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요. 사탐 과탐 대체하면 다 아시죠? 예를 들면 사탐을 내가 두 과목 봤는데 하나가 5고 하나가 4야. 제2외국어가 3이야. 그럼 사탐 5등급을 본 것을 제2외국어 3등급으로 대체해 주는 거지. 이게 대체예요. 건국대 한번 보세요. 건국대는 문과대학 모집단위에서 제2외국어 한문 선택시 취득 표준점수의 5% 총점에 가산합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4점이야. 4점. 무슨 얘기인가 하면 건국대 문과대는 말이죠. 어떤 학생은 국영수 사탐 봤어. 어떤 학생은 국영수 사탐 제2외국이야. 그럼 제2외국어한테 가산점 5%를 줘요. 그게 4점 차예요. 당락을 결정합니다. 그걸.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의문을 갖죠. 자연계는 왜 합니까? 16페이지, 17페이지에 볼드체로 제가 까맣게 해놓은 거 있어. 숙명여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한국항공대, 인제대, 그 쭉 다 있죠. 중위권 이하대학이라서 제가 이과는 중위권만 해야 된다 그랬어. 특히 여학생들은 해야 돼. 여기는 과탐도 바꿔줘. 사탐만이 아니고 과탐도 제2외국어로 바꿔줘. 그럼 과탐보다 제2외국어 점수가 높죠? 그럼 제2외국어 점수를 바꿔줍니다. 일단 약간 수긍은 가셨죠?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은 뭐죠? 그럼 제2외국어 언제 공부하라는 거야? 국영수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찍으란 얘기죠.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국영수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국영수 남았으면 사탐과탐 해야지. 뭘 찍어요? 기초 베트남어 10만 양병설 보입니까? 작년에 제가 기초 베트남어 10만 양병설 처음으로 작년에 주장했는데 작년에 3만 2천 명밖에 모집을 못했어요. 이래갖고 외구를 어떻게 막아낼 거야? 3만 2천 명 중에 1만 6천 명은 제가 만든 것 같은데 한 반 정도는 10만 명 정도를 양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작년 수능 사람 친 사람들 숫자가 딱 나와 있죠? 일단 기억하실 것은 제2외국어도 무슨 반영이에요? 100분위 반영이에요. 무슨 반영? 100분위 반영. 그럼 100분위 반영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하는 과목은 피하고 나보다 못하는 애들의 과목은 나한테 유리하다 이 말이지. 제2외국어는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다 어디 있어? 다 외고에 있죠. 제2외국어는 제2외국어가 전공이죠. 영어과를 제외하고는. 그럼 제2외국어 잘하는 다 어디 있어요? 다 외고에 있죠. 그래서 외고에 개설된 과를 피하면 돼. 자, 지웁니다. 독일어 지워요. 프랑스어 지워요. 스페인어 지워요. 중국어 지워. 일본어 지워. 러시아 지워. 남는 건 뭐야?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3개밖에 없어. 한문도 지워. 공부하기 힘들어. 또 한문은 최상위권이 많이 해. 빼. 그럼 아랍어하고 베트남어밖에 없는데 아랍어는 지는 해요. 베트남어는 뜨는 해입니다. 아랍어가 작년에 3만 명 봤어요. 재작년에. 작년에 9천 명으로 줄었어요. 지는 해입니다. 베트남어 완전 떴죠? 올해는 더 뜰 거야. 왜? 여러분들이 할 거니까. 6월 모평에서 몇 명이 봤어요? 4천 명 봤죠? 9월 모평이 7천 명 봤죠? 수능은 몇 명 봤어요? 2만 2천 명, 1만 5천 명이 찍은 거예요. 1만 5천 명이 찍었습니다. 이거를 9만 명이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반영한다고요? 100분위 반영. 10만 명이 베트남어라 하면요 누군가 11,000명까지는 2등급이에요. 여러분들 수능 쳐보세요. 탐구 2등급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정말 어려워요. 탐구 2등급까지 40% 이상이 N수생이 먹어요. 국영수보다 탐구가 재수생이 훨씬 셉니다. 2등급이 찍어서 나오는 과목은 기초 베트남어밖에 없어요. 제 조카도 찍어서 했어요. 거기 밑에 그래프 한번 보세요. 그래프. 일본어의 점수 분포표입니다. 왼쪽이 50점이고 오른쪽이 0점이야. 0점부터 50점까지 골고루 있죠. 베트남어 보세요. 왼쪽이 50점, 오른쪽이 0점이에요.
전부 다 0점에서 20점 사이에 있어. 왜? 다 찍었으니까. 22부터 50 사이만 공부한 애들이야. 이해 가요? 그 밑에 보세요. 1등급 컷은 보지 말고요. 2등급 컷만 보세요. 2등급 컷. 2등급 컷이 유난히 낮은 이상한 과목 두 개가 있죠. 3등급 기초 베트남어 알아봐. 15점, 16점이야. 아랍은 지고 있고 베트남은 뜨고 있으니까 하나로 쪽으로 몰아야 돼. 이게 분산되면 우리가 불리해. 이게 일치단결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분산되면 독일어, 프랑스어한테 말려. 하나로 몰아줄수록 좋은 거야. 왜? 서로 같이 먹는 거야. 이거 트러스트 게임이라 그래. 서로 믿어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학교에 돌아가서 딴 거는 하나도 알려주지 마. 국영수 공부법 딴 거 하나도 알려주지 마. 이것만 알려줘. 우리 모두 베트남어 시험을 보자. 손에 손을 잡고. 이과생도 중위권이라는 다 봐야 돼. 그래서 정말 10만 명을 만들어줘서 이 좀 이상한 제도는 좀 폐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는 혜택을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좀 이상해. 그래서 우리 꼭 해야 됩니다. 진짜 많이 알려야 돼. 대치동에 이런 애들도 있어요. 아예 사탐 한 과목, 베트남어 한 과목 이렇게 해서 사탐 하나를 포기하는 학생도 있어요. 당연히 서울대는 못 가는 애죠. 서울대는 사탐들과 제외국을 다 해야 되니까. 왜 그러냐? 베트남어가 사탐보다 쉽거든요. 인강에 가서 베트남어 한번 보세요. 강의가 50강도 안 돼요. 그거로 끝난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고, 사탐 그냥 2개를 계속하거나 중위권 이하 이과생들은 베트남어를 같이 해줘야 한다. 무조건 찍으세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학교에서 시험 보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쓰지 말라 그래. 야, 이 새끼야 왜 써? 왜 그런가 하면 학교에서 교실이 없어. 시험칠. 애들이 찍을 놈들이라도 교실은 안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교실을 분리해야 되거든요. 그게 어려워서 9월까지 못 치게 해. 그럼 못 치게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어. 시험 나중에 원서 쓸 때만 다다다다다다 모두 쓰면 돼. 알겠지? 절대 잊지 마. 이건 같이 많이 해야 돼. 작년 2만 몇 명밖에 안 했는데도 이렇게 혜택이 좋았어. 10만 명 치게 되면 21이 15가 되고 16이 12가 됩니다. 확률상 찍어서 10입니다. 50점 만점에 누구나 3등급은 나올 수 있어. 나중에 김찬이 덕봤다라는 얘기 분명히 나올 거야. 근데 찍어서 혹시 못 맞아갖고 7, 8, 9 나왔다고 나 욕할 건 없어. 어차피 복걸복이니까. 정시와 수수의 구체적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이겁니다. 정시를 잡아라. 1번. 정시군이 대이동했죠. 제일 먼저 이 짓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서울대죠. 서울대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바꿨죠. 서울대는 왜 그랬어요? 왜? 그냥. 그럼 왜 그냥? 폼 잡으려고. 서울대가 그동안 좀 기분이 나빴던 거지. 어떻게? 연고대한테 잽을 너무 많이 맞았어. 연대가 4년 전부터 수시를 최초로 70%를 돌파한 학교예요. 그래서 서울대 간 애들을 연대가 빨리 납치해가는 전략을 계속 취해왔죠. 그래서 서울대가 열받아갖고 작년에 수시를 82.6%까지 올린 거 아니야. 화나갖고. 고대는 전 대통령께서 고대였죠. 그때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조중동 새 신문에 전면 광고를 냈죠. 광고 내용이 뭔지 알아요? 고대 경영학과가 서울대 경영학과보다 좋습니다. 더 황당한 건 서울대가 반응이 없어요. 뭐야? 이렇게 발끈을 해줘야 그때 발끈하면 다다다다 반박할 자료를 고대가 딱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반응이 없으니까 좀 재미가 없죠. 싸움이란 게 치고받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좋아. 연고대 니네가 우리보다 낫다고? 낫다고? 알았어. 우리 가군으로 갈게. 연고대가 나군으로 옮겼죠. 이거야 서울대는 그냥. 좀 고약하죠. 고약하지만 이해는 가. 왜 그렇게 했는지. 자식들 나군으로 옮긴 새끼들이 까불어 이 새끼들이. 이거야. 그거 보여주려고 옮긴 거야. 그러면 연고대가 나군으로 옮기니까 누가 옮겨야 돼? 서강대가 또 가군으로 옮겨야 되죠? 여기서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다 새로 생긴 거예요. 시립대 잘 보세요. 중위권 학생들. 다군이 없어졌어요. 시립대 다군 공포의 추가 합격 1100%. 와, 다
가군 추가 합격은 여러분들 열 몇 번까지 도는 거 아시죠? 왜? 가나에 좋은 학교가 다 있으니까 다가 계속 비어서 정시 추가 합격이 열 몇 번 돌아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같은 1100% 추가 합격한 적이 있어요. 정원이 60명인데 추가 합격을 그거에 100배를 발표한 거지. 그래도 다 못 채우는 거죠. 열받아갖고 가군으로 옮겼어. 그러면 다군 다군 외대 보이시죠? 인문계 학생들과 해당될 텐데 엄청난 추가 합격이 발생할 거예요. 저거 내가 시험 듣는데 외대 갈 점수도 안 나왔어. 묻지마 외대 써요. 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정시군 대이동에서 가장 이득을 본 학교가 누굴까요? 여학생들하고 관계 있는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는 작년까지 연고대와 같은 가군이었습니다. 연고대도 가군, 이대도 가군이었는데 연고대는 올해 나군으로 옮겼는데요. 이화여대는 안 옮겼어요. 안 옮기는 게 폼이 좀 나죠. 우리는 그냥 가군에 남겠습니다. 우아하게. 근데 속마음은 입이 찢어지는 거야. 으아 만세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화여대가. 뭔가 하면 말이죠. 20년 전만 해도 이화여대는 연고대와 비슷한 학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대보다 더 센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럼 연고대가 가군에 있을 때 이화여대가 나군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나는 연고대보다 밀려라는 걸 자인하는 꼴이잖아. 이화여대가 이걸 하기 싫었던 거야. 근데 알아서 서울대가 가로 옮겨주고 연고대가 나로 빠져나가네? 그래서 연고대가 약간 캐구력을 맛봤잖아? 그럼 이화여대는 그냥 가만 있으면서 지조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익은 얻었죠. 드디어 연고대와 삐껴서는 데 성공했어. 그럼 과거에는 연고대 쓰는 애는 같은 군이니까 이화여대를 쓸 수 없었죠. 즉 이화여대는 연고대 못 가는 애들만 쓰던 쭉정이 학교가 돼버렸다고. 그래서 연고대 쓰는 애는 연고대 성대, 연고대 한양대 이렇게 썼었지. 근데 올해는 삐껴라는 데 성공했다고요. 그럼 연고대 성대, 연고대 한양대 쓰는 애들지만 연고대 이대 쓰는 애가 는다. 이해 가세요? 이대 커트라인은 올해 올라갑니다. 기억하세요?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그 다음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머리를 써서 나중에 정시 지원할 때 고민을 해야 되고요. 물론 올해 12월에 정시 합격 설명회 여기 다시 할 때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200명 이하 모집 단위 뭐 금지? 분할 모집 금지. 분할 모집이란 건 이런 거예요. 자, 서울대, 연고대, 서강대, 이화여대는 군이 한 개니까 분할 모집 자체가 안 되죠. 근데 성대하고 한양대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가나 분할 모집으로 돼 있잖아요. 가나 분할 모집. 그러면 과를 분할해서 가에서 일부 뽑고 나에서 일부 뽑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걸 금지했어요. 모집 단위 전체 인원이 200명이 안 될 때. 우리나라 현존하는 대학에서 모집 단위가 200명이 넘는 거는 경영학과라든가 아니면 학부 단위 모집하는 단위만 200명이 넘어요. 인문학부 이렇게 뽑는 데는 200명이 넘죠. 그러니까 학부 단위 모집이거나 경영학과 말고는 다 분할 모집이 안 되는 거야. 자, 여기 인문계를 예를 드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고해야 된다는 거니까 자연계 학생들 잘 들으세요. 왼쪽 표가 뭔가 하면 작년이야. 작년에는 성대, 가군, 나군을 볼 때 인문계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과 3개예요. 글리, 글재, 글경.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그래서 글리, 글재, 글경이라고 그러죠. 가군에서 5명, 나군에서 10명 또는 15명 뽑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된다고요? 글리, 글재는 나군에서만 뽑고요. 글경은 가군에서만 뽑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잘 보세요. 성대, 글리, 글재, 글경을 쓰는 학생들은 거의 99% 연고대하고 같이 씁니다. 근데 연고대가 무슨 군에 있다고요? 나군이야. 그럼 연고대를 쓴 애는 글리, 글재를 쓸 수가 없죠. 이해가요? 그럼 연고대 쓴 애는 글을 쓰려면 무조건 글경을 써야 되죠. 그러면 최초 합격이 글경이 높겠어요? 글리, 글재가 높겠어요? 글경이 더 높겠죠. 원래 글경이 더 인기과니까 높기도 한데 올해는 글경이 더 높을 거야. 최초 합격 커트라인이. 왜? 연고대 쓰는 애가 글경을 쓰고
글리 글재는 연고대 못 쓰는 애가 쓴다고요. 이해 가세요? 최초 합격은 글경이 작년보다 더 높습니다. 근데 최초 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죠? 문 닫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럼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봐. 글리 글재를 쓴 학생이 있다고 봐. 그럼 걔는 연고대를 못 썼겠죠. 그럼 가군에 서울대를 썼을까요? 아니야. 서울대 쓴 애들은 연고대 쓰지. 서울대 성대 쓴 애들은 거의 없어. 그러면 글리 글재 쓴 애들은 자기가 전 대학 중에서 제일 높은 과가 바로 그걸 거야. 그럼 글리 글재 합격하면 등록할까요? 안 할까요? 등록하겠죠. 그럼 글리 글재는 추합이 많이 생긴다? 많이 안 생긴다? 많이 안 생긴다. 근데 글경은 계속 어디로 도망갈까요? 연고대로 계속 도망간다. 이해 갑니까? 따라서 나중에 지원할 때 글리 글재가 한 0.3점 정도 모자라. 그러면 너도 안 돼. 근데 글경은 0.3점 모자라. 될 가능성 있어. 추합이 내려간다고요. 이해 가세요? 따라서 글경은 뭐야? 약간 소신 지원이 되는데 글로벌 경제는 소신 지원이 안 되고 반드시 적정 안정 지원해야 한다. 그런 말이야. 이해 가세요? 내가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준 거야. 이거를 올해 정시에서 다 계산해 봐야 돼. 과별로. 작년에 분할 모집했던 게 하나 모집이 되면서 어떻게 배송되는가 이걸 확인하면 어디가 추합이 많이 비는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교육부가 이 정책을 도입할 때는 여러분들 편하게 해두려고 도입한 거예요. 어머님들 정시원서 쓰려고 보니까 사학과를 쓰시려고 했는데 모집인원이 3명밖에 안 돼서 굉장히 당황하셨죠. 가군도 3명, 나군도 3명, 다군도 3명이라서 많이 당황하셨죠. 그래서 당황하지 말라고 하나에서 9명을 뽑아!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가군, 나군, 다군이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해준 정책이 우리를 더 머리 터지게 하네. 항상 교육부는 그래요. 선의에서 한 게 결과가 안 좋아. The road to the hell, 지옥으로 가는 길도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가는 길은 지옥이야. 정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시 정리해 드릴게요. 수시를 잡아라. 뭐 답이 나와버렸네. 수시 원서는 몇 개 씁니까? 4개 써요? 6개 써요? 수시 원서는 몇 개 쓰냐 그러면 작년까지는 누구나 다 6개 쓴다 그랬는데 올해는 4개 쓴다는 사람이 굉장히 늘었어. 답은 6개입니다. 근데 수시 원서에 대해서 왜 4란 숫자가 나타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왜 4란 숫자가 생겼을까? 교육부가 작년에 수시 간소화 방안을 말할 때 정시 종류를 2종류, 수시 종류를 4종류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수시 종류가 4종류로 물론 만들지도 못했습니다만 수시 종류가 4종류면 한 학교의 수시 종류가 4종류란 얘기지 우리가 쓰는 원서 숫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죠. 그래서 여전히 수시 원서는 6장, 정시 원서는 3장, 물론 동국대, 군애처럼 하나 더 쓸 수도 있고 카이스트나 사관학교, 한예종 같은 경우는 수시 6개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카이스트나 사관학교는 수시 6개 쓰고도 더 쓸 수가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항상 말이죠. 수시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수시가 정시보다 많이 뽑기 때문에 수시에 올인해야 된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가 정시보다 많이 뽑긴 합니다만 수시는 인원을 다 못 채우죠. 수시가 왜 다 인원을 못 채웁니까? 등록을 안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수시가 3군데 합격한 학생은 한 군데만 등록하게 되면 2군데가 비게 되죠. 이렇게 등록 안 한 학생들을 더 모집하기 위한 걸 미등록 충원이라고 그러죠. 근데 수시 미등록 충원은 해도 다 못 채워요. 그건 왜 다 못 채웁니까? 대학이 수시를 왜 실시하죠? 빨리 애들을 납치해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빨리 우수 학생을 확보하려고. 그래서 쫙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납치 인원을 못 채우는 게 미등록이잖아. 납치 인원을 채우려고 미등록 충원을 해. 근데 미등록 충원도 다 못 채워. 왜 다 못 채워요? 미등록 충원 날짜가 너무 짧아요. 나흘밖에 안 해요. 그럼 미등록 충원이라고 합격자라고 미등록 충원 합격 발표요 하는 애가 또 다른 학교로 계속 도망가거든요.
그럼 도망가는 걸 잡다 보면 끝나요. 그래서 작년에 연세대 같은 경우 어떻게 됐냐? 수시를 72% 뽑기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64%밖에 못 뽑았어요. 수시가 몇 프로 비었다? 8%가 비었다. 그럼 연세대가 8%가 비니까 다른 학교도 비슷하거나 더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수시가 70%면 60%라고 생각하면 돼. 수시가 60%죠? 그러면 50%라고 생각하면 돼. 절대 수시를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야. 물론 무시해서도 안 되죠. 물어볼게요. 그러면 연세대뿐이 아니고 대부분 대학이 그런데요. 수시에서 미등록이 많이 생기는 건 인문계입니까? 자연계입니까? 인문계가 많이 배워요? 자연계가 많이 배워요? 네? 대답하면 또 틀릴까봐 대답을 안 하시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보죠, 뭐. 페이지. 보면 되지, 뭐. 페이지 어딨냐면, 페이지 27페이지. 27페이지. 어디가 많이 생겼죠? 인문계는 정시가 422명 뽑게 되어 있었는데 449명을 뽑았습니다. 27명 늘었죠? 자연계는 515명 뽑게 되어 있었는데 749명을 뽑았어요. 234명이나 더 뽑았습니다. 그 얘기는 수시에서 234명을 못 뽑았다, 그런 내용이죠. 왜 자연계가 많이 생기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왜냐면 인문계는 빠져나가는, 도망가는 데 제일 끝이 서울대 아니야. 그럼 서울대에서 더 빠져나가자니까 여기서 꽉 막아주고 있으면 연대나 고대나 더 도망갈 게 적죠. 근데 자연계는 서울대에서도 막 도망가잖아. 카이스트로 도망가, 무슨 뭐, 그죠? 의대로 도망가, 치대로 도망가 막, 그죠? 그러니까 위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서울대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결국 연대도 더 빠지고, 이렇게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서울대도 작년에 수시를 무려 50명 이상을 다 못 채웠어요. 그런 애 있다는 게 수시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이고요. 수시를 말이죠. 일단 수시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 하는 걸 보려면 표 전체를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 한번 볼게요. 30페이지.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쭉 보시면 집에 가서 자세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제일 가고 싶어하는 대학 15개 대학의 수시를 전부 다 표현한 표입니다. 그 대학에 있는 수시는 내가 다 써놨어요. 큰 캐러고리로 말씀드리면 맨 위에 캐러고리가 있습니다. 논술 위주 보입니까? 찾으셨습니까? 예, 학생부 교과 보이죠? 학생부 종합. 실기 위주 특기자가 창의형, 인문형, 국제형, 자연형, 예체능형이 되겠고요. 맨 오른쪽에 사회배려, 사회기여 같은 생활보호 대상자나 국가유공자나 민주화운동유공자, 탈북자 같은 전형들이 오른쪽에 쭉 되어 있습니다. 캐러고리로 보면 크게 4개 또는 5개로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전형 이름들이 많죠. 집에 가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시나 하면 말이죠. 거기 이름이 전형명입니다. 일반 전형, 창의, 인재, 이게 전형명이고요. 그 밑에 숫자가 보이죠? 그 숫자가 모집인원입니다. 모집인원. 373명, 257명. 그 다음에 모집인원 옆에 무, 현, 삼 보이시죠? 보입니까? 무는 뭔가 하면 지원 자격이 없다. 지원 자격이 없다는 건 8수생, 10수생도 지원할 수 있다. 어머님도 지원할 수 있다. 그 말이야. 현은 뭘까요? 현역 고3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3은 뭘까요? 3수생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수시가 복잡하다고 하지만 사실 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갈 전형이 사실 정해져 있죠. 나 내신 개판이야. 그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은 싹 빼고 봐야 되잖아. 집이 생활보호 대상자 아니야. 싹 빼. 실기는 당연히 빼. 그럼 남는 게 논술밖에 없죠. 내신 관리를 잘했어. 그러면 학생부 위주 전형과 논술 전형을 같이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 외국에 살다 왔어. 그럼 실기자, 어학경 특집밖에 볼 게 없죠. 그러면 자기가 관심이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를 훑어보면 나하고 특화된 전형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집에 가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세대 한번 보세요. 전형 종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18개. 연세대 수시가 총 18종류입니다. 좀 황당하죠? 여기 프로젝터 띄워놓은 거 한번 보세요.
수시 전형 간소화는 왜 실패했는가? 정부가 수시를 몇 종류로 하기로 했죠? 4종류로 간소화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연세대는 몇 종류라고요? 18종류래요. 연세대는 간 큰 대학일까요? 그럴 리가 있어요. 재정지원과 연계한다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또 이런 짓이 된 거야? 교육부가 어떻게 간소화하겠다고 했냐면 거기 써 있습니까? 전형 방법을 4개로 간소화하겠다고 했어요. 이 바보들이. 전형 방법이 뭔가 하면 말이죠, 전형 요소 플러스 반영 비율이에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뭐라고요? 전형 요소 플러스 반영 비율. 전형 요소 플러스 반영 비율이 같으면 하나의 전형 방법으로 환산하고 그게 4종류를 넣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이게 정부의 안입니다. 그러면 연세대는 그거를 충실히 따랐을까? 충실히 따랐습니다. 한번 가서 볼게요. 페이지 32페이지. 3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거기 학생부 논술 보입니까? 학생부 논술 보여요? 교과, 비교과, 서류, 면접 보입니까? 이게 뭔가 하면 전형 요소예요. 그냥 써보세요. 전형 요소. 그럼 반영 비율은 뭐예요? 170, 30, 170, 30. 이게 반영 비율이죠.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연세대의 전형 방법의 종류를 교육부 환산 방법으로 환산해 보세요. 일반 전형 1개죠? 학생부 교과 1개죠? 특기자 6종류, 학생부 종합 4종류 등등은 전부 서류 100, 서류 70, 면접 30이야. 마지막 뒤에 4개가 서류 100. 몇 종류? 4종류 보이죠? 서류 100에 담긴 의미가 다 달라요. 서류 내용도 다르고요. 어딘 스펙이 들어가고 어딘 안 들어가요. 면접도 어떤 거는 전공적서 면접이고 어떤 건 얼굴 보는 면접이고 어떤 건 서류 대비 면접이야. 면접 내용도 다 달라요. 안에 속뜻은 다 달라도 이름만 똑같으면 한 종류래. 그래갖고 4종류로 간소화된 거예요. 18종류로. 아시겠죠? 나는 교육부는 뭘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입시에 관해서는 뭘 하는 데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연구를 하고 정책을 내놓는 건지. 수시를 간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형 요소를 줄여줘야 되죠. 논술을 폐지하거나 라든가 학생부를 폐지하거나 라든가 실기를 폐지하거나 라든가 사회배려를 폐지하거나 하던가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근본적 조치가 아니면 아예 간소화란 말을 꺼내질 말아야지. 괜히 꺼내갖고 국민을 호도한다고요. 헷갈리게 한다고. 수시 간소화되지 않았으니까 자기에 맞는 수시 전형을 하나하나 채워가야겠죠. 각 수시 전형에서 하나씩 일별해드리고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논술위 전형. 논술위 전형은 말이죠, 29개대 17,000명, 작년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전혀 없는 대학이 5개 대학입니다. 한양대, 경기대, 단국대, 덕성여대, 항공대는 수능 최저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능 최저 기준이 폐지되거나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논술의 변별력이 커졌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요 말만 갖고도 이해 가십니까? 수능 최저가 떨어지면 논술 변별력이 커진다. 이거 이해 가시죠? 실감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실증적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페이지 한번 보세요. 페이지 어딨나 하면 페이지 그냥 요거로 보여드릴게요. 페이지로 타는 것보다 요거로 보여드릴게요. 책 페이지는 46페이지입니다. 46, 47페이지. 46, 47페이지에 전 학과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프로젝터로 보겠습니다. 프로젝터의 대표적인 학과만 제가 표시해 봤습니다. 한양대는 말이죠, 올해 가장 화끈하게 입시제도를 바꾼 학교인데요. 아까 모든 수시에서 최저를 없애버렸다 그런 얘기 했죠. 더 나아가서 작년도 입시 결과를 그대로 다 공개했어요. 우리나라 대학교 역사상 최초입니다. 이건 칭찬해 줘야 돼. 그래서 모든 논술형 수시에 학생부 평균 성적과 합격자의 논술 성적과 최저 기준 충족 비율을 다 공개했어요. 작년에 한양대 논술 시험이 5만 명 이상이 봤는데요. 논술형 수시가 우선 선발 최저 기준에 든 사람이 3,000명밖에 안 돼요. 어마어마하죠? 아무도 충격을 안 받네. 지금 머리가 지금 멍멍해졌어요. 충격 받아야 됩니다. 5만 명 중에서 3,000명만
우선 선발 최저 기준에 충족했다는 얘기니까 인기학과의 우선 선발에 합격하려면 논술도 잘 써야겠지만 비인기학과의 우선 선발은 최저만 들어도 정말 합격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연필 굴리고 나와도 합격한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네. 수능 최저만 통과한다면. 그 결과가 이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프로젝터. 융합전자공학부는 수능 최저가 높았던 우선 선발은 논술 평균 성적이 38점이에요. 일반은 수능 최저가 낮았죠? 몇 점이에요? 60점. 6이 나눠 보여요? 물리 보입니까? 엄청난 점수차를 보이죠? 근데 그 밑에 경제금융하고 경영학부는 좀 인기학과니까 점수폭이 좀 작습니다만 어쨌건 일반 선발이 더 높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한양대의 경우에 올해 뭐가 폐지됐다고요? 최저가 폐지됐어. 그러면 최저가 폐지되면 논술만 갖고 뽑는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융합전자공학부의 올해 한양대 논술원 수시 합격자는 60.31보다 좀 더 큰 어딘가에 점수가 있을 것이다. 가릿 38점으로 합격하는 시절은 같다 이거야. 정부의 의도는 뭐죠? 논술형 수시는 투명하게 논술형 수시를 해서 최저를 낮춰주거나 없애주면 논술형 수시가 훨씬 투명해지고 수시다워지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하신 게 의도지. 그럼 고등학교에서 논술 수업을 제대로 해주던가. 그렇잖아요. 최저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어서 우리는 논술 부담이 늘었어요. 과거에 논술형 수시를 틀은 애들은 수능 우선 선발 최저 기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수능 7, 논술 3, 수능 8, 논술 2 이렇게 공부했어요. 은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 8, 논술 8. 수능 5, 논술 5 하면 다 조질 수 있잖아. 정시도 조질 거 아니야. 그럼 수능 8, 논술 8 그러면 그 고스란히 늘어난 부담은 전부 여러분들한테 전가되는 거지. 문과, 이과 분들 논술형 수시 치려면 작년보다 공부 더 해야 됩니다. 안 그런 학교는 연대 하나밖에 없어요. 자, 학생부 위주 전형. 학생부 위주 전형은 페이지 한번 보세요. 책 페이지 49페이지. 49페이지 나온 게 교육부가 올해 한 최대의 성과입니다. 이건 칭찬해 줘야 됩니다. 교육부가 한 최대의 성과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부활한 것에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그래서 49페이지부터 쭉 넘어가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나쁜 학생들은 별로 관심이 없죠. 뭐 일반고 학생들이 당연히 유리할 거고요. 자, 질문해 볼게요. 학생부 교과는 주로 최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주로 다 있겠죠. 내신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로 최저들이 다 있고요. 아까 봤던 논술형 최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논술형 최저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건 꽤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들을 꼭 감안하시고요. 최저가 없는 학교의 대표적인 학교를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50페이지 보세요. 50페이지 중에서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이화여대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화여대. 오른쪽 페이지에 한양대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화여대, 한양대 이 두 개가 학생부 교과 중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대표적인 두 개 대학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시겠어요? 이화여대와 한양대는 학생부 교과 수시 합격하려면 아마 내신 교과 1.1 이 정도 돼야 될 겁니다. 아마 서울대 지균보다 훨씬 높을 거야. 이해 가세요? 왜 그런지 아시죠? 제가 저번에 무슨 도 학생과 면접한 적이 있어요. 무슨 도. 남해에 있는 무슨 섬이야. 그 섬의 전국, 그 섬 전체 1등이야. 섬 전체 1등. 그러면 학교도 당연히 1등이겠죠? 내신 1.07이다가 07. 야, 왜? 나머지는 전교 2등도 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니까 맨날 1등이지 뭐 꽂아놓고. 이거는 이 도회지의 삶과는 너무 다른 상황이죠.
전교 1등도 한 번 미끄러지면 4등급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참 1.07은 신의 점수지. 근데 걔 9월 모평 점수를 내가 딱 봤어. 3, 4, 5, 6. 이런 애는 학생부 교과로 최저가 안 돼서 지원이 안 돼. 그럼 걔네들 어디로 가요? 남자는 전부 한양대, 여자는 전부 이대. 도예지 학생들은 여기 두 개는 넣지 마세요. 넣어봤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저기 중에 일본 학생이 선생님 저는 바로 그 도에서 왔어요. 그런 학생 있지? 그 학생들은 그렇다고 한양대 넣는다고 꼭 되는 게 아니야. 한양대 잘 봐봐. 어떻게 돼 있어? 페이지 51페이지. 1단계가 뭐야? 학생부 교과. 2단계는 면접. 우와, 이런 우라질. 학생부 교과면 학생부 교과로만 뽑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면접으로 합격자를 정하네, 이놈들이? 그러니까 결국 그 도 출신은 2단계에서 탈락. 학생부 교과를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대학은 빠져나갈 구멍을 정부가 시키니까 하긴 했어. 근데 빠져나갈 구멍을 최저와 면접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면접도 자신 없어. 그러면 면접이 없는 학생부 교과를 찾아야 돼. 그리고 옆에 있는 최저를 봐. 그 최저를 채울 수 있을 정도로만 수능 공부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를 대비한 학생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다음 학생부 종합 볼게요. 학생부 종합은 입학사정관제가 이름을 바꾼 거죠. 정부도 바꿨으니까 전형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제가 학생부 종합으로 바뀌었고요. 한번 책 페이지 57페이지 보세요. 57, 58을 쭉 보니까 뭐가 좀 비어있죠? 뭐가 빈 거예요? 수능 취재가 주르륵 비었죠? 이게 학생부 교과하고 차이점이에요. 학생부 교과는 수능 최저가 주르륵 채워져 있고 학생부 종합은 수능 최저가 없는 데가 너무 많아. 15개 대학 중에서 5개 대학만 있고 10개 대학이 다 없습니다. 이거는 올해의 특징이에요. 작년에는 학생부 종합인 입학사정관제도 대개 최저가 있었어요. 서울대 빼고. 근데 올해는 최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생부 교과는 내신을 믿을 수 없으니 수능 체제를 넣어서 가려내겠다 이 말이잖아. 이해하기 쉬워. 학생부 종합은 가려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잖아. 근데 학생부 종합에서도 똑같이 내신을 보는데 왜 가려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내신 교과만으로 뽑지 않겠다는 걸 더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해 가세요? 학생부 교과는 최저를 설정한 건 가려내기 위한 거야. 이거는 가려내지 않겠다는 거야. 왜? 비교과로 가려낼 거니까. 이해 가세요? 따라서 학생부 종합형으로 바뀌고 정부 의도대로 수능 최저가 없어지면서 일반고 학생은 학생부 종합에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일반고 학생이 이거에 들어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서울대 합격생 숫자인데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셔야 돼. 매년 말이죠. 서울대 합격자 숫자를 고등학교별로 쭉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합격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걔네들이 그 학교 학생 중 몇 프로인가가 중요해. 한번 보세요. 1위가 누구야?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학교 서울과학고네요. 서울대가 바로 학생부 종합형이잖아요. 교과와 비교과로 뽑는 거 아니에요. 서울과고가 90%예요. 73%예요. 경기과고, 대구과고. 과고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봅시다. 하나고, 민사고 한번 보세요. 하나고가 33%까지가 서울대에서 합격했고 그 중에서 58명이 수시예요. 그럼 하나고 33%면 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내신이? 내신 4등급이라는 얘기 아니야. 하나고 내신 4등급이 독도고 1등을 이겼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게 학생부 종합의 아주 노골적인 특징이야. 학생부 종합은 앞으로 올해보다도 내년보다도 뭐해? 그게 점점 더 전국형 자사고나 특목고 애들이 휩쓰는 그런 전형이 될 거예요. 일반고 학생부 15페이지나 돼요. 하나고는 55페이지예요. 55페이지. 제가 울산에 있는 모 전국형 자사고를 갔어요. 전국형 자사고가 전국에 10개 있죠. 천안북일고, 민사고, 하나고,
현대重工, 포항제철고 뭐 10개 있죠? 걔네들은 말이죠, 포항제철과 현대중공업하고 산학프로젝트 연구를 하고 있더라. 정부는 어떻게 얘기해요? 정부는 어떻게 얘기해요? 학생부 종합에 스펙을 넣지 마라, 외부 경시대회 넣지 마라, 또 뭐야, 외부 스펙 넣지 마라, 우선 뭐 어학 점수 넣지 마라, 토익 점수 넣지 말라 그러잖아. 그래서 못 들어가. 학생부 종합에는 이제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오로지 학교 활동만 들어가는데 그 학교 활동이 달라. 나는 그냥 A학교 들어갔더니 A학교는 1년에 100일장 한 번밖에 안 해. 그게 나의 전부야. 어떤 학교는요 100일장도 1년에 4번 해요. 3월에는 창작 글쓰기 대회, 6월에는 시쓰기 대회, 9월에는 뭐 논술 대회, 11월에는 뭐 자유 글쓰기 대회. 왜? 그래야지 1등이 4명 아닌가? 이런 거고 어떻게 승부를 해? 그래서 학생부 종합이 점점 그런 점이 농후화되고 있다. 그런 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실기 위주 특기자, 관심 있는 사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관심 있으면 뒤에 실기 위주 특기자를 쭉 보시면 되는데요, 실기 위주 특기자 그냥 넘어가면 또 몇 명 어머님들은 요것만 들으려고 앉아 있었는데 그거 넘어가면 어떻게, 그런 분들이 또 있겠죠? 실기 위주 특기자는 딱 2분만 정리해 드릴게요. 어학형은 말이죠, 대학별 전형 방법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그것만 잠깐 볼게요. 실기 위주 특기자 페이지 어딘가 하면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어학형 특기자 지원하시는 분들은 학교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연대, 고려대, 성균관대 있죠? 거기는 서류라고 써 있죠. 서류. 특기자 전형에 서류란 말이 있으면 입학사정관제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입학사정관제는 학생부 종합은 외부 스펙이 못 들어가죠. 근데 실기 특기자는 외부 스펙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외부 스펙이 들어가는 입학사정관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대, 고대, 뭐 성균관대는 다 두루두루 잘해야겠죠? 한양대 보세요. 한양대는 외국어 에세이에 외국어 면접이 있어. 외국어 면접이 중요하죠. 그래서 국내파 애들은 힘들다, 그 말입니다. 외대 볼까요? 외대는 에세이하고 공인어학 성적이야. 그러니까 말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IBT 공부한 애들은 외대 지원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국내파라도.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수학과학형 특기자는 말이죠, 그냥 거기 제가 써놨습니다. 영재고 과학고의 리그다. 영재고 과학고는 2,400명 정도 되는데 11개 대학 총 모집 인원이 1,000명 남짓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의대 가고 서울대 가고 카이스트 가고 남은 애들 1,000명을 싹 끌어가기 위해서 만든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보통 대학교 수학과학에 나오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생들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실기자 위주 특기자랑 관심 없으면 이렇게 딱 지워버리세요. 자, 마지막으로 65페이지. 적성검사 볼까요? 적성검사? 적성검사는 논술치기에는 내가 무리가 있다, 이런 학생들은 적성검사를 꼭 쳐야 됩니다. 적성검사에 대해서 꼭 기억할 학교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가천대 볼까요? 가천대 66페이지. 66페이지는 가천대가 1285명이나 뽑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의 3분의 1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이건 중위권 학생들과 모두를 위해서 다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작년에 상담했던 어떤 학생이 말이죠, 수능이 554야. 554. 그런데 논술형 수시를 대비해요. 논술형 수시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국어 2등급, 영어 5등급, 수학 5등급. 국영수 중에서 국어를 상대적으로 잘하는 학생들, 이런 애들이 인문계 논술에 적합한 학생들이에요. 거꾸로 이래도 돼요. 국어 3, 수학 영어 66. 그래도 인문계 국어 논술형 인간이야. 논술이 전국에 29개 대학이 있어요. 서울대, 연고대, 성대만 있는 게 아니야. 경기대도 있어. 동덕여대도 있어. 덕성여대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국어 1등급 먹는 애들만 논술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국영수에 비해서 국어가 내가 상대적으로 잘해. 그럼 바로 그런 학생들은 인문계 학생 지금 논술을 시작할 상황이야. 알겠죠? 자연계 학생은 아주 쉽지. 자연계 학생은 수학과학을 잘하면 자연계 논술에 또 적합성이 있으니까 바로 시작하면 되고, 자연계는 항상 논술에 대해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과학을 안 보고 수학만 보는 논술 학교가 있어요. 서강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는 과학을 안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정해야 돼.
내가 지금 논술을 수학 논술만 할 것이냐, 수학과학 논술을 같이 할 것이냐, 이도 저도 안 되는 어중이 떠중이가 되면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데 내가 인문계 학생인데 국어가 5, 수학이 3, 영어가 4야. 그럼 논술로 안 돼요. 국어가 그만큼 안 되면 논술 지문도 못 읽어. 하물며 요약은 어떻게 할 거야? 못 할 거 아니에요. 이런 학생들은 반드시 적성검사 쪽으로 수시를 꼭 돌리셔야 됩니다. 올해 교육부가 적성검사를 다 없애라고 했는데 결국 없어지지 않고요. 3분의 1 정도 대학이 남았고요. 가천대 같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적성검사가 필수입니다. 근데 그 학생은 논술 대비를 계속 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울어요. 그냥 울어. 근데 왜 우니? 그랬더니 엄마가 논술 계속 하래요. 왜? 적성검사에 나와 있는 리스트에 있는 대학에 보내기가 싫거든. 대학 입시 전략은 원망이 아닙니다. 안 될 거를 그냥 욕망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맞는 그런 정책을 잘 잡으셔서 자기 공부한 게 헛되지 않도록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좋은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긴 시간이 있으면 뒤에 있는 의대, 교대, 카이스트 이런 것도 해드리고 싶은데 어머님들 아버님들 전부 다 지금 이제 힘들어 하시는 그런 표정들이라 집에 가서 보면 의대, 교대 이런 거 다 있어요. 좀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 봉지 안에 보시면 말이죠, 이런 책 하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책, 예쁘게 된 책 있죠? 이거 제 책이에요. 제 책 선전하려는 게 아니고요, 한번 넘기시면 여기에 무료 강의 쿠폰이 있어요. 신텍스 엣지하고 그래머 엣지라는 세 강좌입니다. 그거에 강의 무료 수강권이 있으니까 영어 공부 좀 더 열심히 하려면 무료 수강권 갖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시간 제한도 없고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거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대성말맥 티치미 비상에도 입설명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김천이었습니다.